오늘은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2강을 할 겁니다. 일단 2강을 하는데 일단은 동일한 내용을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께서 MCMP를 지난 시간에 제대로 설정을 했다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MCMP 커맨드 프롬프트가 생겨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건데요. 먼저 제가 작업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작업장의 개념은 MCMP 프로그램은 저 같은 경우에 이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MCMP가 설치되어 있는, 특히 이 MCMP의 실행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바로 이 폴더가 기본이 돼서 움직이긴 하지만 이 폴더가 기본이 돼서 여기서 인풋 파일과 아웃풋 파일을 만들면은 이 폴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은 이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작업 폴더를 만들어서 이 작업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그 작업 폴더에서 인풋 파일과 아웃풋 파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일부러 굉장히 복잡한 폴더인 여기를 하나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이 C의 유저의 노트북 이름하고 다운로드 폴더의 테스트 이렇게 긴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를 작업창으로 사용할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로 이 바탕화면에 있는 MCMP 코맨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하나 설치를 합니다. 이건 어차피 바로가기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지 않고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잘 보세요. 시작 위치가 C의 유저의 노트북 레노바 지금 유저 이름인데요. 여기 실행 파일 위치가 여기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MCMP 관련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이 폴더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폴더, 내가 원하는 폴더와는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즉, 이 커맨드 프롬프트는 이 아이콘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위치를 기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설정을 바꿔줄 건데요.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맨 마지막에 속성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시작 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시작 위치를 지금 이 위치로 똑같이 맞출 건데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여기 위쪽을 눌러주면은 전체 폴더명이 나오죠. 이것을 복사해서 이 위치에 붙여버리면은 이제부터는 이 위치가 시작 위치가 됩니다. 자, 이제는 방금 지정한 이 위치, 즉 이 MCMP 프롬프트가 있는 위치가 시작 위치가 됩니다. 즉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폴더 위치는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USB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폴더 하나 똑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폴더에 이 MCMP 커맨드 프롬프트 이 아이콘을 복사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넣은 커맨드 프롬프트의 가장 밑에 부분 속성, 이 속성의 시작 위치를 이 작업 폴더와 똑같이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일단 이것을 해보시고요.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뒤를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여러분 각자 컴퓨터를 보시면은 이 MCMP 설치된 위치를 보면은 MCMP 코드에 MCMP X 위치에 이 폴더가 있습니다. VISED 비주얼 MCMP 비주얼 에디터인데 이 실행 파일 하나를 이렇게 끌어서 오른쪽 버튼을 끌어서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혹시 이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건 라이센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에 파일 상자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팀뷰어 오른쪽 메뉴에 파일 상자라는 메뉴가 있는데 파일 상자에 제가 이 13메가짜리 파일을 올려놨으니 이걸 복사해 쓰시면 되고요.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 위치를 따라 들어가서 MCMP 코드에 MCMPX에 폴더가 있거나 버전에 따라서는 그냥 DVD에 utility라는 폴더 안에 이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VISED라는 폴더에 실행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용 설명서이거나 헬프 파일이거나 나머지는 다 실행 파일만 있으면 주로 생성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MCMP 커맨드 프롬프트에 대한 바로가기, 또 하나는 비주얼 에디터에 대한 바로가기, 이렇게 두 개의 바로가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첫 번째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자유로운 자제입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메모장을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트 플러스 플러스라든가 뭐 그런 어떤 정도 상관없습니다. 텍스트 타입은 상관이 없고요. 자, 제가 인이로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이 끝에 확장자를 보이게 하는 게 MCMP를 사용하기엔 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구성에 폴더 및 검색 옵션을 보면은 보기 메뉴에 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용 숨기기가 있는데 이걸 체크하지 마십시오. 이걸 체크하면은 확장자가 안 보이거든요. 이걸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이 확장자 보기가 편합니다. 첫 번째 뭘 만들 거냐면요. 지금 두 번째 강의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 우측에 있는 퍼스트 코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똑같이 그냥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한 3분 드릴 테니까요. 똑같이 만들어 보십시오.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방금 혹시 그 W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바탕화면에 이 MCMP 커맨드 프롬프트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시작할 수 있는지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MCMP 커맨드 프롬프트는 윈도우즈에서 기본 제공하는 커맨드 창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건 옵션만 다를 뿐입니다. 윈도우즈를 C에 들어가 보면은 윈도우즈 C에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폴더에 커맨드 점 네, 이 command.exe란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똑같이 방금 하듯이 작업 폴더에 가로가기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똑같이 속성에서 대상과 시작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시작 위치는 이게 되는데요.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이 화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이걸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파일 상자에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다운받아서 똑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커맨드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정은 바꿔야겠죠. 여기 가장 밑에 시작 위치는 사용자분이 지정한 위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W님도 바탕화면에 M이라는 이 가로가기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짜보라고 한 이유는 특히나 아무런 규칙도 설명하지 않고 짜보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실수를 직접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규칙을 말해주고 이걸 외우라고 하면은 그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직접 몸으로 실수해보는 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수를 하면서 규칙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걸 타이핑을 해봐라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아마 대부분 당연스럽게도 이 프로그램, 이 첫 번째 파일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첫 번째 파일, 저는 first.txt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걸 실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MCMP 커맨드 프롬프트를 더블 클릭해서 창을 열고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명령 치는 방법은 똑같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MCMP 그러면 X로 해볼게요. 그리고 I는 파일명. 혹시 여러분이 확장자가 숨겨져 있더라도 이 확장자를 다 테이핑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일부러 아웃풋 파일도 더블 클릭만으로 메모장으로 열고 싶어서 일부러 확장자를 txt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파일은 사용자가 직접 열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run이라는 파일명을 확장자를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는 first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만든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first도 저는 통일을 했지만 사실은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은 됩니다. 그렇지만 파일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항상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뒷부분, O 부분과 R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즉 I 부분, 입력 파일 이름만 인풋 파일 이름만 제대로 입력을 하면은 이 아웃풋 파일과 run 파일은 MCMP가 임의로 파일을 사실 만듭니다. 그렇지만 파일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통일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은 에러가 나왔습니다. 어, 보면은 여러 가지 에러가 나왔는데 워밍 다 워닝이 나왔고 경고가 나왔고 에러는 없네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적어도 제가 만든 이 파일은 문법적으로는 맞은 겁니다. 앞으로 이 에러를 볼 때 워닝은 그냥 이 MCMP라는 프로그램이 생략했을 때 너 이거 뭔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경고를 하는 거고 에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시를 하시고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코드가 맞은 거고요. 혹시 페이탈 에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건 코드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화면을 더 자세한 화면을 사실은 이 펄스 아웃 파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펄스 아웃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데 내용은 이 파일의 버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인풋 파일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스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른쪽을 보면은 이렇게 프린트 테이블 넘버가 있는데 이 프린트 테이블 넘버를 보고 구별하면 됩니다. 41번, 41번 테이블은 뭐 예를 들면 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60번 테이블에 대한 것은 뭐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에러가 많이 생기겠지만 제가 그 에러를 찾으면서 하나씩 바꾸는 방법으로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이 MCMP 프로그램은 대소 문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소문자만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그 대소 문자를 구별 못한다라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문자만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규칙은 이 파일명이 8개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8개라는 게 이 txt까지 포함된 개수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 최근 한 10년 전 버전부터 그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파일명을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56자까지인가 그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인풋 파일이 총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엔터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엔터를 띈 부분, 가장 앞부분을 셀카드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부분을 서페이스 카드, 세 번째 부분을 데이터 카드라고 부릅니다. 혹시라도 엔터를 한번 친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MCNP에서는 이 세 번째 빈칸 이후의 데이터는 무시해버립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여기에 이렇게 엔터를 안 쳤을 경우 이 전체를 셀카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역시 오류가 나고요. 엔터를 두 번 치더라도 안 됩니다. 정확한 엔터를 정확히 빈칸 2개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신 분은 고치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이,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숫자와 이 앞에 있는 숫자, 이게 셀카드에 대한 일련 번호인데요. 이 일련 번호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칸을 띄거나 두 칸을 띄는 것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4칸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5칸부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한 줄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 두 줄을 연결하는 방법이 이 다음에 5칸을 떼는 겁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뭔가를 명령을 집어넣으면은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연결된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숫자는 이 숫자 앞에 한 칸이나 두 칸, 세 칸, 네 칸을 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뗄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이 규칙도 무시하기 위해서는 그냥 항상 시작은 빈칸 없이 시작한다 라고 규칙을 정하고 항상 빈칸 없이 숫자를 넣으면은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 카드 번호, 이 숫자와 이 사이는 빈칸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써야 되는데 빈칸을 충분히 여러 개 쓰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가독성이라고 그러는데 눈에 보자마자 확 들어오게 이렇게 충분히 떼가지고 줄을 맞추면은 보기가 편합니다. 또 하나 규칙, 한 줄이 80칸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메모장은 80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장을 쓰면은 이 80칸을 넘겨버릴 위험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명령어들이 짧아서 80칸이 안 되는 게 확실하지만 이 나중에 이 지오메트리가 복잡해지면은 80칸 쉽게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자 다른 에디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장으로 MCME 코드를 만드신다면은 이런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렇게 10칸짜리 칸을 8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80칸을 정확히 된 다음에 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80칸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길이를 표시를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 않게 80칸을 넘지 않게 코드를 짜면 된다라는 요령이 있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메모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놓고 셀 카드하고 서페이스 카드, 데이터 카드를 구별하는 구분선으로 사용을 하고 이 80칸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선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규칙이 이 한 줄이 너무 길어질 때 아까 제가 다음 줄을 5칸을 뗀다라고 말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엔드 표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줄에 5칸을 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게 더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칸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5칸 이상만 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만 떼면은 다음 줄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이면은 다 아실 건데요. 어떤 언어든 주석 처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줄 주석 명령이 C고요. 이렇게 특정 문자열 이후만 주석을 지정하는 게 이 달러 뜻입니다. 주의점은 C가 주석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뒤에 빈칸 하나를 넣어줘야지만이 주석으로 인식을 합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사용된 규칙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단지 단 하나 규칙만 설명 안 했는데 MCMP에서 첫 번째 줄은 무조건 주석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칙입니다. 즉 MCMP를 할 때 첫 번째 줄은 내가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줄을 한 줄 넣으면 됩니다. 인풋 파일에는 한글 입력이 괜찮습니다. 단지 인풋 파일을 돌린 후에 아웃풋 파일로 가는 과정에서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풋 파일의 특히 인풋 파일의 주석 부분에는 한글을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사실은 여기에 단 하나의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요. 이 SO라는 명령인데요. 일단 저희 MCMP의 전체적인 명령어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MCMP를 가지고 뭔가 방사선의 이동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먼저 제오메트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사실을 시뮬레이션에서는 3D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물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CAD와 유사한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체를 페이스하는데 아주 익숙한데 MCMP는 사용자 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직도 물체를 명령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 첫 번째 셀카드와 서페이스 카드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서페이스 카드와 셀카드의 개념은 서페이스 카드에서 어떤 물체의 표면을 만들고 셀 카드에서 그 표면을 조합해서 어떤 물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육면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육면체는 총 6개의 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페이스 카드에서 6개의 면을 그리고 셀 카드에서는 그 6개의 면을 합하는 그런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행히 구를 그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구를 서페이스 개념으로 구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서페이스 개념으로 구를 그리는 명령이 S5인 거고요. 그 다음에 셀카드에서는 단지 이 구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만 지정을 함으로써 이 입체를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기본 도형 그리기 챕터를 보면은 구를 하나 달랑 그리고자 하는데 어떤 구냐? 구를 그리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원점에 있는 구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의 첫 번째 장 오른쪽에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를 그리는 방정식은 여러분 기억을 대략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6홀 r의 제곱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점에 있는 중심이 원점인 구는 반지름에 대한 데이터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을 그리는 명령을 최대한 화학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반지름 하나만 입력을 하면은 구가 그려집니다. 단 조건은 구의 중심이 원점에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구의 중심이 원점에 있지 않다면은 이 구를 그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구의 중심에 대한 X좌표, Y좌표, Z좌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데이터만 넣는 것만으로도 구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서페이스 카드에서는 이 서페이스 카드 그 SO1이라는 명령은 이렇게 원점이 중심인 반지름이 1인 구를 그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구를 숫자 1로 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서페이스 카드에서 지정하는 건 말 그대로 서페이스만 지정을 합니다. 이 구의 안쪽 공간이나 바깥쪽 공간과는 상관없이 구를 이루는 그 표면 자체만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공간에서 물체의 안쪽과 바깥쪽이 존재하니까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빠진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명령이 구의 안쪽을 지정하는 명령입니다. 자, 명령을 어떤 명령이냐면요. 자, 첫 번째, 이건 이제 여기서 지정한 숫자 1은 서페이스 카드인데 여기서 지정한 숫자 1은 셀 카드입니다. 서페이스를 조합해서 만드는 걸 이런 입체를 이 MCMP에서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셀의 번호를 셀 넘버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셀 넘버입니다. 자, 셀 넘버 1, 이건 어떻게 지정했냐?
첫 번째 들어가는 명령은 재질입니다. 즉, 이 1번 셀은 여기 M1, 자, 이 1이 여기에 지정된 1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이따가 하겠습니다. 1번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밀도는 7.8이고, 그리고 이 1은 바로 이 1입니다. 서페이스 카드 1입니다. 이 1의 안쪽을 이렇게 셀 2라고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셀 카드를 지정하는 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재질에 대한 데이터. 두 번째, 밀도에 대한 데이터. 세 번째, 서페이스 카드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야지 셀이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이 일은 여기서 지정한 거고요. 두 번째, 밀도는 마이너스를 쓰는 게 규칙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일이 서페이스 카드의 1번이고, 이 서페이스의 안쪽을 지정할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 이 서페이스의 바깥쪽을 표시할 때는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저희 이 의미는 이 서페이스, 1번 서페이스의 안쪽을 의미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입체가 만들어졌고요. MCF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공간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의 바깥쪽도 무조건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셀은 이 구의 바깥쪽 모두를 지정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좀 다르네요. 여기서는 분명히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2개의 데이터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계산이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재질이나 밀도를 넣지 않고 그냥 0이라는 숫자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숫자 1이 이 서페이스 카드의 1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은 뭐가 플러스 2죠. 이 플러스는 이 서페이스의 바깥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은 이 1번 셀은 이 1번 서페이스의 안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2번 셀은 1번 서페이스의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번 셀은 재질이 1, 밀도는 7.8, 그리고 2번 셀은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질과 밀도를 무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넣어줍니다. 즉, 내가 이 계산에 필요한 재질만 선택적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 재질을 넣어줘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재질에 대해서는 신경 쓰기 싫어 라고 하면은 이 재질만 한 20개쯤 넣은 데이터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그것만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단지 하나의 질, 철만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M1, 즉 1번 재질을 지정한 거고요. 물론 이 일자는 굳이 1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2부터 시작해도 되고 3으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1번을 지정한 거고요. 이 첫 번째 26이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26. 원자 번호 26이 철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앞에 숫자 3개와 뒤에 숫자 3개로 구별이 되는데 앞에 숫자 3개는 0, 26인 겁니다. 제가 0을 안 썼으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원자 번호가 100대 초반이기 때문에 세 자리면은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 세 자리, 여기서는 0이 생략됐지만 앞에 세 자리는 원자 번호고요. 뒤에 있는 세 개는 풍성 비율인데 이 000이라는 표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철이라고 하더라도 고응리 원소가 존재합니다. 즉, 철의 그 원자 핵에 중성자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원자핵의
동선자 개수가 다르면은 당연히 방사선은 서로 다르게 확률적으로 다르게 반응하겠죠. 예를 들면은 동선자 같은 경우에 그 핵과 직접 반응을 하는데 뭐 중성자 그러니까 핵자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거니까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확률을 집어넣은 건데요. 000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철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고민할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냥 000을 쓰면은 뭐 다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그, 그 철이 100%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일자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건 주석이고요.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쉬울 겁니다. 예를 들면은 M1을 예를 들면은 아, 설명할 필요 없겠네. 왜냐면 제가 다음에 이 연구소에서 발간된 이 데이터 카드를 이 머테리얼 카드 이 재질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복사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건 재질을 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철이고요. 그리고 코드를 돌릴 때 에러가 안 나려면 꼭 필요한 게 이 모드라는 명령인데요. 이 모드는 방사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어떤 방사선에 대해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P는 포톤, 광자, X선이나 감마선에 대해서만 계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임포턴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탑텔처럼 굉장히 낮은 확률로 관심 지점까지 방송이 도착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대부분의 차폐가 아닌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다 이렇게 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임포턴트는 자, 이 콜론 P는 이 포톤에 대한 임포턴트를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P가 돼 있으면 여기도 P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전자라면은 여기에 전자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이 두 개인 이유는 셀 카드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셀 카드 두 개에 대한 임포턴트 값을 차례대로 입력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냥 1도 입력하면 되고요. 이 계산을 안 할, 즉, 이 부분을 0으로 처리한 이 셀만 0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셀이 두 개니까 1, 0 이렇게만 지정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은 사실 이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 비주얼 에디터로 이 파일 직접 불러보겠습니다. 이 비주얼 에디터는 MCMP에서 기본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그려진 이 서페이스 카드와 데이터 셀 카드는 우리 인지로는 실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3차원 아니고 2차원으로 표현해주는 툴이 이겁니다. 이게 기본 창이고요. 여러 가지 창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메뉴가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좌표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왼쪽은 XZ 좌표고요. 오른쪽은 XY 좌표입니다. 자, 일단 이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오픈을 하는데 폴더명이 헷갈릴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을 복사해서 파일 이름에 붙여넣어버리면은 이동을 안 하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시에 유저에 방금 지정한 작업 폴더를 들어가서 이 인풋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아무 현상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 위쪽에
이름이 변한 걸로 봐서 파일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파일이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파일을 불렀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 화면을 업데이트 시키지 않는 이 프로그램 특성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업데이트 플러그를 눌러주면 이제서야 여기에 검은 점이 생겼습니다. 이 검은 점이 생긴 이유는 아직 확대 축소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 마우스 기준으로 오른쪽이 줌인이고요. 왼쪽이 줌 아웃입니다. 충분히 확대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뿔을 그렸다라는 게 보여질 겁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이 파일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이 비주얼 에디터가 오류를 내면서 에러 메시지를 내면서 종료가 될 겁니다. 이게 종료되지 않고 여기까지 파일이 열렸다면은 여러분이 만든 이 인풋 폴더에는 오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비주얼 에디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한 게 MCMP에서 이렇게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모델을 사람이 알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하지 않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방금 제가 확대 축소 설명을 드렸죠. 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이 칼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셀별로 구별이 돼서, 재질별로 구별이 돼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입혀집니다. 훨씬 눈에 쉽게 띄고요. 바로 위에 셀 1도 체크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 1번 셀, 2번 셀, 이걸 이렇게 구별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페이스도 있는데요. 셀을 지우고 서페이스를 선택하면은 서페이스 번호가 1번이죠. 자, 이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페이스 카드를 보면은 서페이스 카드가 하나만 사용됐죠. 1번 서페이스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1번만 확인된 겁니다. 이 1번은 이 뿔을 나타내는 서페이스 자체인 거고요. 셀을 확인해 보면은 셀은 안쪽과 바깥쪽이 구별되어 있죠. 자, 셀은 안쪽을 나타내는 1번 셀과 바깥쪽을 나타내는 2번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쪽을 나타내는 이 파란색 1번 셀, 그리고 바깥쪽을 나타내는 흰색 2번 셀로 구별하는 겁니다. 색깔은 MCMP가 임의로 지정을 하는데 항상 같은 색을 띠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바깥 흰색이네, 흰색. 보시면은 여기 2번은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0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 임포턴트도 0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0으로 지정된 이 번호는 항상 흰색으로 지정됩니다. 즉, MCMP 비주얼 에디터에서 흰색으로 된 부분은 계산을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즉, 이 파란색 혹은 다른 색깔만 있는 이 부분만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이 동시에 두 개가 쓴 이유는 3차원이 기본 지원이 되지 않는 대신 이 XY 좌표나 이 두 개의 좌표를 각각 보면서 3차원에 가깝게 생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좌표는 이 XY 좌표와 이 XZ 좌표가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9이기 때문에 사실 좌표의 의미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모델을 바꿔보면서 좌표를 바꿔보면은 이게 훨씬 더 잘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다 보니 명령이 잘못돼서 뭔가 하나를 인풋파일에서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수 하나를 더 그릴 필요가 있을 때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셀을 하나 포함을 시켜가지고 더 작은
그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수는 2번이라고 이런 식이고요. 좀 더 큰 걸 그리고 그러면은 2번이니까 2번에 하겠죠. 2번에 뭘 바꾼지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 파일을 바꿨습니다. 파일을 바꿨으면은 여기에도 이 변경된 파일을 불러드려야겠죠. 이때 파일 오픈을 하지 않고 이 read again이라는 버튼을 바로 누르면 된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파일을 열고 화면을 업데이트 시키기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만 두 개가 생겼죠. 여기는 아까 내가 칼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명령을 자세히 이해는 안 되지만 방금 이 인풋 파일이 바뀐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불러들이는 기능이 read again이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 왜냐면 이게 그냥 유형에 쓰거든요. 실제로 뭔가 이 지오메트리 상의 잘못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됐을 때 수정한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파일 수정하고 이 텍스트 파일 저장한 다음에 이 read again 누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게 그냥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을까 생각을 하고요. 본인 세 번째 강의에 두 개 그리는 게 표시가 돼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 제가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뒤를 연결을 하시죠.